여러분, 혹시 믿을 수 있으신가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적의 최신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말입니다. 2025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유럽 최고 기술력으로 만든 미사일이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 겁니다. 15km나 빗나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스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GPS도 정상, 통신도 정상, 모든 게 완벽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 드론 편대가 스스로 자폭하고 나토 무인 차량들이 명령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세계가 당황할 때 조용히 웃고 있던 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과연 무슨 기술이기에 전 세계가 놀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토 군사분석관 리즈 하워드입니다. 2025년 3월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새벽 4시 30분 유럽산 전술미사일 실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설치된 임시 발사대.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서도 모든 장비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목표물까지 거리는 정확히 50km. 최신 GPS 유도 시스템을 탑재한 차세대 미사일이었죠. 이 미사일은 유럽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오차범위 3m 이내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였어요. 발사 준비가 완료되자 상황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2개국 군사 관계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녹색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발사 개시 명령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완벽한 발사였습니다. 미사일은 예정된 고도로 상승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죠. 발사 10분 후 상황실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를 15km나 벗어났습니다. 순간 상황실이 술렁거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GPS 신호는 정상이었습니다. 통신 시스템도 멀쩡했어요. 모든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심지어 미사일의 비행 경로도 매끄러웠습니다. 엔진 출력, 연료 소모율, 센서 반응까지 모든 게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사일은 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 걸까요? 저와 기술팀은 48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 GPS 로그, 통신 기록까지 모든 걸 뜯어봤어요. 커피를 수십 잔 마시며 컴퓨터 화면과 씨름했죠. 그리고 발견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받은 좌표 신호에 미세한 변조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정교해서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원본 신호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 아주 조금씩 비틀어 놓은 것 같았어요. 신호 자체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내용만 살짝 다른 거죠.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미사일이 받은 좌표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료 매튜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죠. 리즈,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닐 수도 있어. 만약 누군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했다면. 매튜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브뤼셀 본부로 모여들었어요. 참모총장이 회의실 정면 스크린을 가리키며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자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누군가가 우리 미사일의 좌표를 의도적으로 재매핑했을 수 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적이 우리 무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고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공격을 당하고도 모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사일은 정상적으로 발사되고 정상적으로 비행하지만 결과만 틀려지는 거죠. 누구도 해킹당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전쟁의 룰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나토 내부 기밀 문서에서 이상한 코드명을 발견했습니다. 제미나이 X.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작전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작전명이 아니라 시스템 이름이었거든요. 매튜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 물었죠. 리즈,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이것 좀 봐. 제미나이 X라는 게 있어. 매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문서에 따르면 제미나이 X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력 위상 조정 전파 기술이었어요.
기존 레이더나 탐지 시스템으로는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신호를 사용하는 거죠. 마치 속삭이는 목소리처럼 조용히 침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AI 좌표 스푸핑 기술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적의 무기 시스템을 분석해서 가짜 좌표를 생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짜 좌표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암호화된 지상 신호 변조 기술이었어요. 지상에서 올라오는 모든 신호를 중간에 가로채서 미세하게 변조하는 거죠. 변조된 신호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내용만 살짝 다른 겁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제미나이 X의 목적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유도 미사일의 좌표를 합법적인 신호처럼 바꿔치기 하는 것, 드론의 AI를 적군의 로직으로 교란시키는 것, 고속 전송 중인 위성 신호에 지연 루프를 삽입해서 반응 시간을 늦추는 것,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탄환을 쓰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대신 아군이 해킹당한 척 위장하는 특수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매튜가 제 어깨 너머로 문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파괴 없이도 적의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니요. 심지어 상대방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미사일이 빗나가면 기술적 오류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드론이 이상하게 작동해도 시스템 버그라고 여길 거고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미나이 X는 현재 실전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첫 시연이 예정되어 있다. 저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시연 날짜가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그리고 참가국 명단을 보니 한국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매튜가 중얼거렸죠.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정말로 작동할까? 만약 작동한다면 전장의 룰이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동남아시아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필리핀 해안에서 50km 떨어진 무인도였어요. 뜨거운 열대 기후 속에서 각국 군사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까지 모두 제미나이 X 시스템의 첫 공개 시연을 보러 온 거였죠. 훈련장 한쪽에는 한국 기술진들이 설치한 장비들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통신 안테나와 컴퓨터 몇 대였습니다. 전혀 무기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매튜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죠. 저게 정말 우리 미사일을 조종할 수 있을까? 시연이 시작되기 전 한국 측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대편에는 최신형 드론 편대 6기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드론들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라 비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표는 해안가의 가상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었죠. 한국 기술진이 말했어요. 제미나이 X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드론들의 비행 경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드론들이 이륙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6기의 드론이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아무런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드론도 하나씩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던 각국 관계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나? 드론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요. 10분 후 6기의 드론 모두가 완전히 다른 좌표로 향하고 있었어요. 원래 목표였던 해안가 표적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드론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스스로 자폭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차례대로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이죠. 훈련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이건 시스템 조작이다. 드론들이 완전히 다른 명령을 받고 있어. 일본 관계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드론의 AI를 조종할 수 있는 거죠? 독일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해킹이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 장악이야. 매튜는 제 팔을 잡으며 흥분해서 말했죠. 리즈,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드론이 적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미나이 X는 단순히 좌표를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드론의 판단 시스템 자체를 조작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드론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다른 행동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은 제미나이 X의 기본 기능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리적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드론들이 받는 정보를 조정했을 뿐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적의 무기를 파괴하는 대신 적의 무기가 스스로 무력화되도록 만드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있을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매튜가 저에게 말했어요. 리즈, 이건 그냥 기술 시연이 아니야. 이건 선전포고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기술이 미래 전쟁의 모습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연이 끝난 다음 날, 저는 한국 기술진의 책임자와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선혁 박사였어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김 박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시연은 어떠셨나요? 하워드 분석관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네 기술이 실제로 상대방의 무기를 속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김석현 박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틀리게 믿도록 유도할 뿐이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속이는 것과 틀리게 믿게 하는 것의 차이 말이에요. 김석현 박사가 테이블 위의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드론의 센서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센서가 받는 정보를 조정했을 뿐이에요. 드론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드론이 받은 정보가 가짜였다는 건가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다른 관점의 진실이었죠. 우리는 드론에게 다른 상황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건 결국 무력화 아닌가요?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니요. 자멸 유도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멸 유도라니. 적의 무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파괴되게 만든다는 뜻이었거든요.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무력화는 물리적 파괴를 수반합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은 대상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선택을 말이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드론들이 자폭한 것도 논리적 선택이었다는 건가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자폭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드론의 AI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거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적인 문제였거든요. 과연 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을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워드 분석관님, 전쟁에서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각자가 가진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 박사의 논리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거든요. 전쟁터에서 누구나 제한된 정보로 판단을 내려야 해요. 만약 그 정보가 조작되었다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게 정당한 전술일까요? 김 박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쟁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승리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김 박사의 미소를 봤어요. 자신감에 찬 그러면서도 어딘가 서글픈 미소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면담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의 전쟁이 옳은 것일까? 적을 속여서 승리하는 게 정당한 전술일까?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도적인 전쟁 방식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어요. 김 박사의 말에 어딘가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이런 방식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어요. 이런 기술이 악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한 달 후 카타르에서 또 다른 실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군의 자율 무인 차량 시스템이 참여했어요. 사막 지형에서의 정찰 및 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관찰자로 파견되었어요. 카타르의 뜨거운 사막 한복판, 기온이 45도를 넘나드는 곳에 임시 지휘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와 장비에 먼지가 쌓였지만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미군 측에서는 최신형 무인 차량 8대를 투입했습니다. 각각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죠. 정찰 차량 3대, 보급 차량 2대, 그리고 지원 차량 3대였어요. 모든 차량에는 최첨단 AI 판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위험을 스스로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훈련이 시작되자 무인 차량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처음 30분간은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었어요. 차량들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GPS 추적 화면에서 8개의 점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의 표정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두 차량이 목표 지점을 불과 500m 앞두고 멈춰 섰어요. 지휘소에서 재시동 명령을 내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1번 차량, 응답하라. 통신은 정상이었어요. 차량의 모든 시스템도 녹색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차량도 하나씩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는 8대 모두가 목표를 회피하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차량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기술진이 급히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었어요. 모든 하드웨어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엔진, 통신장치, 센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AI 시스템도 멀쩡했어요. 오류 메시지 하나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들은 왜 목표를 회피한 걸까요?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들의 AI 판단 시스템에 오류는 없었어요. 다만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 지역이 극도로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안전한 지역이었는데도 말이에요. AI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목표 지역에는 대규모 매복 공격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제미나이 X의 실험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측에서 미군 차량들을 테스트 대상으로 설정했던 거죠. 차량들이 받는 정보를 조작해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나토 본부에 올라온 공식 보고서에는 이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히 시스템 오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미나이 X 테스트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매튜가 제게 말했어요. 리즈, 이건 의도적인 기만이야. 나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매튜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실력이 질서를 위협한다고 느낀다면 그 질서 자체가 불안정한 거야. 매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리즈, 너 설마 한국 편을 드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혁신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제미나이 X에 대해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카타르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추웠어요.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리는 방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미나이 X의 진짜 목표는 물리적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하드웨어를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소프트웨어를 해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공격하는 걸까요? 저는 3번의 사건을 다시 한번 분석해봤어요. 중동의 미사일, 동남아시아의 드론, 카타르의 무인 차량, 모든 경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기 시스템 자체는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점이에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전장 판단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이었어요. AI 훈련 데이터셋을 오염시키는 것, 지휘 통제 알고리즘의 전제 조건을 바꾸는 것, 결국 사람과 기계의 판단을 혼란시키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저는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해봤어요. 드론이 적을 식별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바꿔놓는 거예요. 빨간색 차량을 적으로 인식하도록 학습된 AI가 있다고 해봅시다. 제미나이 X는 파란색 차량을 빨간색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드론은 아군 차량을 적으로 착각하게 되겠죠. 더 정교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위성 이미지 분석 AI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AI는 지상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적군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제미나이 X는 이 AI가 보는 이미지를 미세하게 조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빈 땅인데 적군 부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또는 위험 지역을 안전 지역으로 판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뢰밭을 꽃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안전한 곳을 극도로 위험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무인 차량들이 받은 정보에 따르면 목표 지역에는 대규모 매복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조작이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드웨어 진단 결과는 완벽해요. 소프트웨어도 오류 없이 돌아갑니다. 심지어 AI도 완벽하게 작동하죠. 단지 판단 기준만 살짝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안경을 낀 사람은 자신이 올바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왜곡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왜곡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혼란시켰다. 이것이 제미나이 X의 진정한 무서움이었어요. 물리적 공격 없이도 적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점, 심지어 자신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적을 물리적으로 제압했어요. 탱크로 밀어붙이거나 미사일로 폭격하거나 총으로 제압하거나. 하지만 제미나이 X는 적의 인식을 제압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거죠. 그 결과 적은 스스로 패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패배가 학습 데이터로 축적된다는 점이었어요. AI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경험을 학습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 나토 긴급 고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브뤼셀 본부 대회의실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28개 회원국 대표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어요. 매튜가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매튜는 격렬하게 제미나이 X를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전술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의 무기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방치한다면 나토의 군사 균형이 무너질 것입니다. 매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계속했죠. 우리는 즉시 한국에 공식 경고를 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어야 해요. 이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과 독일 대표는 매튜의 의견에 강하게 동조하는 눈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술은 위험해요. 우리 무기가 언제 조작당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28명의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난 3번의 실험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모든 공격이 노출되지 않고 이루어진 정밀 조작임을 확인했어요. 데이터가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중동의 미사일 15km 오차, 동남아시아의 드론 6기 자폭, 카타르의 무인 차량 8대 회피. 모든 사례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물리적 파괴나 명백한 해킹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우리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에도 손대지 않았어요. 소프트웨어를 해킹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했을 뿐이에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전쟁 법규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전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공격의 정의를 넘어서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술을 무조건 금지한다면 그것은 혁신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도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해요. 매튜가 벌떡 일어났어요. 리즈, 너는 지금 적의 편을 들고 있는 거야. 나토 분석관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매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에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공식 경고를 내리자는 매튜의 제안. 찬성 8표, 반대 12표, 기권 8표. 결과는 부결이었어요. 매튜가 고개를 떨구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친구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나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어떤 말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전장의 규칙을 새로 썼다. 그들은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전장을 설계한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어요. 물리적 파괴 대신 논리적 유도, 강제적 무력화 대신 자발적 선택. 이것이 제미나이 X가 제시하는 미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김선혁 박사와 연구진들이 제미나이 X 2세대 버전 프로토타입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정교해진 시스템이었어요. 김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워드 분석관님, 우리는 조작이 아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을 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류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교묘한 지배의 도구가 될까? 김 박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제미나이 X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연구소였습니다.